이제 척추가 이제 그걸 이제 기형이라고 합니다. 척추에 반듯한 일자형 척추가 있어야 되는데 기형이라면은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걸 기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측만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옆으로 봐서는 이렇게 S자 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라인이 무너져서 앞으로 기울어지면은 이게 뒤로 굽었다 그래서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기형인데 선천성으로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한테도. 그래서 청소년기 측만증이 아주 큰 대두가 될 수도 있고, 후만증은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오는데, 그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골다공증이 오다 보니까 뼈가 조금씩 주저앉아요. 이렇게 앞뒷면이 똑같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약해지면서 앞면이 조금 같이 주저앉아요. 그 다음에 디스크 높이도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고 있고 뒤쪽에서 이 고무줄이 근육이 탱탱하게 당겨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고무줄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무줄 힘이 없으니까 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앞쪽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노인성 후만증이라고는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제일 근본적인 거는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닌다면은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똑바른 자세를 항상 취하려고 유지를 하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수그리고 하는 일이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수그리고 일하는 것도 수그리고 하는 거고 부엌 일도 수그리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들은 30년 40년 동안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그 뒤에 신전 운동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점점 이게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후만증의 특징이 일어서면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가요. 어느 정도 가다가 5분, 10분쯤 가면 서서히 구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 등 좀 펴. 왜 그렇게 하고 굽는 거예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육이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근육이. 그래서 젊으셨을 때부터 그런 거를 예방하려면은 물론 뼈에 골밀도도 강화시켜야 되고 디스크도 노화 안 오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허리 이 뒤에 있는 신전근 강화에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심한 분들은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에 비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 밑에 아랫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랫배가 나오니까 먹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소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압박돼서 뭐 굉장히 큰 일은 생기지는 않지만 많이 못 드시고 불편해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게 되면은 숨이 많이 차다 그러세요. 근데 뭐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좀 걷다 보면은 숨도 차고 이러다 그러는데 많이 힘드신 분들은 5분 이상을 혼자 못 걸으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뭐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운동치료사 선생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MRI를 찍어보면은 근육 속에 지방질이 쫙 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래 MRI를 찍으면 정상적인 근육은 검은색으로 아주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근육 사이에 기름이 쫙 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이 하얀 게 지방질인데 지방질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고기 먹을 때 마블링 잘 된 고기 있죠. 바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운동한다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구부러지는 허리가 펴집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지나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수술 자체가 크고 위험한 수술이 포함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내세요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5분 이내도 걷지도 못하고 집안의 생활만 해야 되고 아니면 집행일을 짓고서도 갔다 보면 숨 차서 쉬어야 되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수술로 허리를 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 후만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이제 결핵 같이 우리 옛날에 노틀담 꼽주 같이 이렇게 굽어진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전체가 척추가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진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노령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이제 오는 이제 퇴행성 후만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후만증을 치료하는 게 사실은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펴지려면은 신경은 제일 나쁜 게 펴지는 거예요. 당겨지면 마비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이 이렇게 펴지면은 신경도 같이 펴져야 되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마비를 무릅쓰고 하고 운 좋으면 마비가 안 왔고 대부분 마비가 왔고 뭐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하면은 의사들끼리는 끝으로 가는 의사로 이제 되게 판단을 했죠. 왜냐면은 그런 수술을 하는 사람은 마비 환자가 많다 보니까 뭐 고소 사건도 많고 이러니까 용감한 척 하는데 쟤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술 방법이 발달이 되면서 절골술을 하면서 뼈를 빼내고 이 신경을 줄이지 않고 뼈를 축소시켜서 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요즘엔 많이 이제 그런 수술들이 됐죠. 그렇지만 그래도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수술이긴 한데 리스크는 굉장히 안고 있는 수술이죠. 제가 이제 의사 생활 처음 시작하고 교수 생활 할 때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수술을 해서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다. 보통 걸 해갖고 내가 유명해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나 스스로를 위한 생각을 하고 했죠. 이렇게 하면서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환자 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너무 심해서 당신은 내가 수술 못할 것 같다 했는데 환자분이 울어가면 수술을 해달래요. 수술하다 죽어도 좋다. 그 대신 날 죽으면 의학용으로 기증을 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왜 네가 수술하고 싶은지를 좀 날 설득을 해라 그랬더니 내가 이 모양으로는 관을 들어갈 수가 없을 거 아니냐.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굽어서 눕질 못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는 내가 관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도 몇 년 못 살 거니까 펴놔라. 그럼 내 관에 내가 펴고 들어갈 거 아니냐.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환자로서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수술을 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이 환자의 운명에 대해서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믿는 신에게 나를 의탁하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환자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그 환자는 성공해서 뭐 사실은 그 환자는 내가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럼 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리고 실패한 환자의 사진을 보고 배운다는 것도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영상을 못 남기고 수술 전 사진, 수술 후 사진만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조금 어떻게 돼서 이제 조선일보인가 나오긴 했었는데 동아일보에 나왔었나? 조선일보에 나왔었는데 나오긴 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신 병원에 2년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한 8번 수술했습니다.